네, 안녕하세요.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상원입니다. 카이로프랙틱으로 처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저는 수환재활복지학과, 즉 카이로프랙틱 석사를 마치고 도수치료를 14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또한 카이로교육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11년 동안 카이로프랙틱을 교육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카이로프랙틱을 필라테스와 연결시켜가지고 재활 필라테스를 전문으로 하는 재활 필라테스 강사를 양성하는 구스파인 재활 필라테스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합시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이로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한 만큼 선생님들이 카이로 시습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최대한 강의를 쉽게 풀어 놓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추, 흉추, 요추, 골반, 팔, 다리 등 5개의 부위별 파트로 나눠져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당 먼저 이론에서는 간단하게 명칭 정리와 움직임,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아픈 증상들을 알아본 다음 실습에서는 진단과 해결 방법 순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습에서는 선생님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모형을 먼저 보여준 후 실제 모델한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로 카이로프랙틱을 쉽게 접근하여 임상에서 바로 내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이론과 선별된 실습 내용으로 저연차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카이로를 안전한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금기,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을 안전하고 쉽게 접근하는 저만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카이로프랙틱을 부위당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워서 적용하다 보니 어떤 테크닉은 치료사에 관절에 무리가 있어서 아프게 되고, 다른 테크닉은 환자가 다칠 수 있거나 부담스러워하는 테크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와 환자 모두 다치지 않는 테크닉을 하나씩 선별하여 바쁜 병원에서 진단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론도 핵심적인 것만 요약하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다 보면 이건 이것이다 라고 100% 정의할 수 없듯이 카이로프랙틱 이론도 기본적인 이론은 같지만 여러 교육기관마다 강조하는 이론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서 교육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교육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중요한 이론 및 실습 내용만 골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나무를 먼저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익히시고 자세하게 하나씩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이로프랙틱 교정 시 치료사와 환자 모두 안전한 풀, 당기는 교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료사의 관점으로 먼저 보자면 카이로프랙틱에서 푸시, 즉 미는 동작이 많은 수기 교정에서 손목이나 어깨를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저는 풀, 즉 당기는 교정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교정학적으로도 미는 교정은 뼈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될지 가늠이 어렵지만, 당기는 교정은 정확하게 당긴 뒤에 멈춰서 강도 조절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둑알을 손가락으로 쳤을 때 어디까지 움직일지 모르지만 바둑알을 잡아서 당겼을 때는 정확한 지점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는 교정은 환자와 치료사 모두에게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미는 교정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이 튼튼하거나 체격이 좋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미는 교정이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우셔서 그 중에 부위당 하나의 테크닉을 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 금기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은 보통 손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바디를 드랍시켜서 사용하여 교정을 하기 때문에 손의 힘보다는 최대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세를 잡아야 교정이 잘 됩니다. 정확한 자세는 각 부위별 시습 파트에서 좋은 예와 안 좋은 예를 비교하여 시습 때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 환자에게 치료 과정을 설명하며
해당 부위에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동의를 구합니다. 불편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환자와 치료사 사이에 베개를 놓거나 수건으로 덮고 진행을 합니다. 환자가 처음 교정을 받아보거나 근육에 경직이 있는 경우 근육 이완 후 교정을 하면서 환자가 힘을 빼지 못한 상황에서 교정이 들어가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쭉 빠진 경우 그때 교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가 귀걸이나 목걸이, 액세서리, 벨트 등 그런 것을 제거하고 주머니나 물건들을 모두 빼놓습니다. 임신을 하셨다던가 암 환자라던가 교통사고 환자, 고령으로 인한 골다공증, 골절 유무 등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부위별 질환의 유무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경추 질환의 경우 목 디스크나 최근에 교통사고 등의 목 부상으로 경추 2번에 댄스가 골절됐는지 인대가 늘어나 있는지 등의 금기 사항을 먼저 면밀히 살핀 후 교정을 시도합니다. 경추 교정 전에 조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경추의 추골동맥 폐색 현상을 확인하는데 그런 테스트로 좌위 또는 앙하위에서 경추를 최대한 신전하고 회전시켜서 대각선 위쪽을 보며 30초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중 어지럼증이나 구토증, 안구진탄증 등 증상이 나오면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흉추의 경우 엎드려서 받는 교정이 아닌 앉아서 수기 교정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모유 수유 중이면 엎드렸을 때 가슴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흉추 수기 교정으로 적용하기도 하며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도 엎드려서 교정 시 앞쪽 갈비뼈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외에도 옷에 달려있는 브로치 같은 액세서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요추 및 골반의 경우 척추 전방전이증, 디스크, 임신의 유무, 요추의 천고라, 요추 6번을 가진 환자, 관절염, 출산 후 3개월 이하 등의 환자는 금기 또는 주의해야 됩니다. 무릎 통증으로 엎드리기 힘든 환자의 경우도 정강이 앞쪽에 베개를 놓아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기 교정하는 동안 힘보다는 스피드가 확실히 더 중요하며 순간적인 힘으로 빠르게 짧게 움직이며 씻을 때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드롭 테이블에서는 손이 닿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그시 누르다가 무릎을 구부려서 체중으로 한 번 더 밀어줘야 하는데 이때 간혹 손을 공중에 띄웠다가 점프하듯이 누르면 환자는 맞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경추 강의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